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착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1초에 1100만 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40개 정도만 저장을 하는데요. 뇌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생각의 오류가 착각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지만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 뇌 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착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1초에 1100만 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40개 정도만 저장을 하는데요. 뇌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생각의 오류가 착각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지만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 뇌 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착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1초에 1100만 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40개 정도만 저장을 하는데요. 뇌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생각의 오류가 착각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지만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 뇌 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착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1초에 1100만 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40개 정도만 저장을 하는데요. 뇌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생각의 오류가 착각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지만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 뇌 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3번. 34번. '요즘 젊은이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시작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단정한 채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병사나 무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듯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쟁의 전략이 싸워보기 전에는 미리 구상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책상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가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시작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단정한 채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병사나 무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듯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쟁의 전략이 싸워보기 전에는 미리 구상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책상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가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시작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단정한 채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병사나 무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듯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쟁의 전략이 싸워보기 전에는 미리 구상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책상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가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시작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단정한 채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병사나 무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듯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쟁의 전략이 싸워보기 전에는 미리 구상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책상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가십시오. 33번 34번 '만약에 운동 경기장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두가 불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 용어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구성의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로 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국민 소득이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만약에 운동 경기장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두가 불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 용어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구성의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로 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국민 소득이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만약에 운동 경기장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두가 불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 용어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구성의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로 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국민 소득이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만약에 운동 경기장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뒷줄에 앉아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두가 불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 용어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구성의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로 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국민 소득이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33번 34번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3번 34번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는 노력보다는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젊은 시절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는 노력보다는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젊은 시절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는 노력보다는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젊은 시절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는 노력보다는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젊은 시절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번 34번 '요즘 특정한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주기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 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상품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하는 소비인 만큼 사치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특정한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주기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 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상품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하는 소비인 만큼 사치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특정한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주기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 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상품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하는 소비인 만큼 사치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특정한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주기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 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상품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하는 소비인 만큼 사치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3번 34번 얼마 전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너무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전에서 부정적인 표현에만 너무를 쓴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뜻풀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왜 부정을 강조하는 말을 긍정의 의미로 쓰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문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너무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전에서 부정적인 표현에만 너무를 쓴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뜻풀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왜 부정을 강조하는 말을 긍정의 의미로 쓰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문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너무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전에서 부정적인 표현에만 너무를 쓴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뜻풀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왜 부정을 강조하는 말을 긍정의 의미로 쓰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문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너무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전에서 부정적인 표현에만 너무를 쓴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뜻풀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왜 부정을 강조하는 말을 긍정의 의미로 쓰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문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누구나 처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부모 역할을 처음 경험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나 처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부모 역할을 처음 경험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나 처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부모 역할을 처음 경험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나 처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부모 역할을 처음 경험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3번 34번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기에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돈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명품 가방 같은 비싼 제품의 구매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향수나 디저트와 같은 제품의 구매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 경향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기에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돈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명품 가방 같은 비싼 제품의 구매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향수나 디저트와 같은 제품의 구매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 경향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기에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돈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명품 가방 같은 비싼 제품의 구매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향수나 디저트와 같은 제품의 구매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 경향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기에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돈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명품 가방 같은 비싼 제품의 구매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향수나 디저트와 같은 제품의 구매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 경향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번 34번